오늘 우리는 성공이나 부, 혹은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통제되지 않는 광기가 어떻게 한 가정을 통째로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 가족은 매일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이태로운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시한폭탄은 다름 아닌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통제불능의 분노, 상식을 벗어나는 기행,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혼. 가족들은 이 끔찍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의 존재를 세상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아들의 방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끓는 거대한 신의 기운, 즉 신기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한 남자와 그를 억누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아버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부서져가는 또 다른 아들에 대한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가문의 명패, 즉 가족 구성원의 사주를 들고 조용히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삼촌 댁 이야기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주를 보아하니 이 사람은 약을 복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사주에는 분노 조절 장애를 포함한 아주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깊게 깃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요? 네. 단순히 천지분간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상담사의 단호한 말에 남자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숨기고 싶었던 가족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인 것을 무엇이 그리 놀랍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당신이 무언가 대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주의 주인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심하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립니다. 두들겨 맞는다고요? 혹시 이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외삼촌의 아들입니다. 외삼촌의 아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그를 때리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바로 당신의 외삼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다는 말. 그것은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광기가 폭발할 때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망나니처럼 행동할 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질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교정이 아닌 오직 힘에 의한 통제와 억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첫째 아들은 명백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며 해서는 안 될 짓과 할 수 없는 짓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방황이나 정신질환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기, 즉 무속적인 기운이 너무나도 강하게 서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당이 될 사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당의 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평범한 일반인으로서의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 안에 들끓는 강력한 기운을 올바르게 풀어내지 못하니 결국 미친 사람처럼 온갖 기행과 사고를 저지르며 다니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재수없네하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뿐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영혼에서 거세된 듯 보였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못 차릴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병입니다. 신병이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혹은 신을 받아 모시는 무당이 되는 길 외에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힘으로 다스리는 아버지 밑에서 과연 그가 무당이 되는 길을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를 어디에 조용히 가두어 놓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가두어 놓으면 좀 나아질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갇혀있는 동안 풀지 못한 분노와 광기가 응축되었다가 풀려나는 순간 더 거대하게 폭발할 것입니다.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테니 말입니다. 애초에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도박에 빠지거나 수많은 여자 문제로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를 폭행하고 나서도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거슬리게 했으니까 라고 변명할 뿐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둘째 아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생년월일도 모르는 그저 첫째의 동생이라는 정보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무언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 중에 한이 맺힌 분이 계신지 신의 풍파가 아주 거셉니다. 첫째의 사주를 통해 둘째를 비추어 보니 두 사람의 색깔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향은 정반대였지만 둘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마치 자폐 스펙트럼처럼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외부로 문제를 터뜨리고 다니는 유형이라면 이 둘째 아들은 아마 집안에만 조용히 박혀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것이지요. 형의 광기와 아버지의 억압 사이에서 둘째는 소리 없이 안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밖으로 폭발하고 다른 한 명은 안으로 골마 터지는 같은 비극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약물 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첫째의 경우는 단순한 병이라기보다는 운명에 가까운 신병이기에 쉽지 않을 것이고, 둘째는 의학적인 도움과 심리 치료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운에서는 숨이 턱 막힐 듯한 강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을 가두고 통제하려는 성향. 우리 사회가 급격한 근대화를 겪던 시절,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가부장적 아버지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분명 위대했지만 때로는 그 강한 통제력이 자녀들의 영혼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회적으로는 번듯하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습관처럼 저 아들들이 아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당신의 외삼촌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분 성향으로 보아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며 봐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자신의 일, 자신의 명예,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인생의 최우선 순위인 사람입니다. 만약 아들들이 자신의 사업이나 명예에 해를 끼칠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아버지는 즉시 아들들의 바깥 출입을 막아버리거나 사람을 붙여 24시간 감시하게 할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뚜껑을 닫아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뚜껑이 열리는 날, 단 하루라도 자유가 주어지는 그날, 억눌렸던 모든 것이 폭발하며 끔찍한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담을 이어가던 무속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의 화자가 아닌 그 너머의 무언가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당신과 이 사주의 주인공들이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핏줄이라면 사주를 통해 보았을 때 반드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이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핏줄의 연결고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아무나 사주를 들고 와서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담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이 평범한 일반인일 리가 없습니다.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마치 동네 구멍가게 사장의 사주와 거대 그룹 총수의 사주를 가져온 것과 같은데 제가 그것을 모를 것 같습니까? 결국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의 사주를 들고 온 것이었을까요? 한 가문의 비극으로 보였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하고 은밀한 진실의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신질환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격리하려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강압적인 통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잉태할 뿐입니다. 한 저명한 무속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기운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쓰나미를 한 줌의 모래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은 사라지지 않고 내부에서 더욱 거대하게 응축되어 결국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파괴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파괴가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수행이든 예술적인 창작 활동이든 혹은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은 가두고 격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풀어야 할 신성한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 광기와 고립 뒤에는 이처럼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영혼의 처절한 외침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억압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깊은 이해와 자비로운 포용에서 시작되는 것일. 오늘 우리는 성공이나 부, 혹은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통제되지 않는 광기가 어떻게 한 가정을 통째로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 가족은 매일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이태로운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시한폭탄은 다름 아닌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통제불능의 분노, 상식을 벗어나는 기행,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혼. 가족들은 이 끔찍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의 존재를 세상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아들의 방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끓는 거대한 신의 기운, 즉 신기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한 남자와 그를 억누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아버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부서져가는 또 다른 아들에 대한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가문의 명패, 즉 가족 구성원의 사주를 들고 조용히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삼촌 댁 이야기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주를 보아하니 이 사람은 약을 복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사주에는 분노 조절 장애를 포함한 아주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깊게 깃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요? 네. 단순히 천지분간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상담사의 단호한 말에 남자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숨기고 싶었던 가족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인 것을 무엇이 그리 놀랍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당신이 무언가 대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주의 주인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심하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립니다. 두들겨 맞는다고요? 혹시 이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외삼촌의 아들입니다. 외삼촌의 아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그를 때리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바로 당신의 외삼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다는 말. 그것은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광기가 폭발할 때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망나니처럼 행동할 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질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교정이 아닌 오직 힘에 의한 통제와 억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첫째 아들은 명백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며 해서는 안 될 짓과 할 수 없는 짓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방황이나 정신질환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기, 즉 무속적인 기운이 너무나도 강하게 서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당이 될 사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당의 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평범한 일반인으로서의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 안에 들끓는 강력한 기운을 올바르게 풀어내지 못하니 결국 미친 사람처럼 온갖 기행과 사고를 저지르며 다니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재수없네하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뿐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영혼에서 거세된 듯 보였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못 차릴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병입니다.
신병이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혹은 신을 받아 모시는 무당이 되는 길 외에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힘으로 다스리는 아버지 밑에서 과연 그가 무당이 되는 길을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를 어디에 조용히 가두어 놓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가두어 놓으면 좀 나아질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갇혀있는 동안 풀지 못한 분노와 광기가 응축되었다가 풀려나는 순간 더 거대하게 폭발할 것입니다.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테니 말입니다. 애초에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도박에 빠지거나 수많은 여자 문제로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를 폭행하고 나서도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거슬리게 했으니까 라고 변명할 뿐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둘째 아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생년월일도 모르는 그저 첫째의 동생이라는 정보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무언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 중에 한이 맺힌 분이 계신지 신의 풍파가 아주 거셉니다. 첫째의 사주를 통해 둘째를 비추어 보니 두 사람의 색깔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향은 정반대였지만 둘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마치 자폐 스펙트럼처럼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외부로 문제를 터뜨리고 다니는 유형이라면 이 둘째 아들은 아마 집안에만 조용히 박혀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것이지요. 형의 광기와 아버지의 억압 사이에서 둘째는 소리 없이 안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밖으로 폭발하고 다른 한 명은 안으로 골마 터지는 같은 비극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약물 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첫째의 경우는 단순한 병이라기보다는 운명에 가까운 신병이기에 쉽지 않을 것이고, 둘째는 의학적인 도움과 심리 치료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운에서는 숨이 턱 막힐 듯한 강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을 가두고 통제하려는 성향. 우리 사회가 급격한 근대화를 겪던 시절,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가부장적 아버지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분명 위대했지만 때로는 그 강한 통제력이 자녀들의 영혼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회적으로는 번듯하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습관처럼 저 아들들이 아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당신의 외삼촌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분 성향으로 보아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며 봐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자신의 일, 자신의 명예,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인생의 최우선 순위인 사람입니다. 만약 아들들이 자신의 사업이나 명예에 해를 끼칠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아버지는 즉시 아들들의 바깥 출입을 막아버리거나 사람을 붙여 24시간 감시하게 할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뚜껑을 닫아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뚜껑이 열리는 날
단 하루라도 자유가 주어지는 그날 억눌렸던 모든 것이 폭발하며 끔찍한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담을 이어가던 무속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의 화자가 아닌 그 너머의 무언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당신과 이 사주의 주인공들이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핏줄이라면 사주를 통해 보았을 때 반드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이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핏줄의 연결고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아무나 사주를 들고 와서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담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이 평범한 일반인일 리가 없습니다.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마치 동네 구멍가게 사장의 사주와 거대 그룹 총수의 사주를 가져온 것과 같은데 제가 그것을 모를 것 같습니까? 결국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의 사주를 들고 온 것이었을까요? 한 가문의 비극으로 보였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하고 은밀한 진실의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신질환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격리하려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강압적인 통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잉태할 뿐입니다. 한 저명한 무속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기운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쓰나미를 한 줌의 모래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은 사라지지 않고 내부에서 더욱 거대하게 응축되어 결국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파괴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파괴가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수행이든 예술적인 창작 활동이든 혹은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은 가두고 격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풀어야 할 신성한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 광기와 고립 뒤에는 이처럼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영혼의 처절한 외침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억압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깊은 이해와 자비로운 포용에서 시작되는 것일. 오늘 우리는 성공이나 부, 혹은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통제되지 않는 광기가 어떻게 한 가정을 통째로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 가족은 매일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이태로운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시한폭탄은 다름 아닌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통제 불능의 분노, 상식을 벗어나는 기행,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혼. 가족들은 이 끔찍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의 존재를 세상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아들의 방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끓는 거대한 신의 기운, 즉 신기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한 남자와
그를 억누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아버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부서져가는 또 다른 아들에 대한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가문의 명패, 즉 가족 구성원의 사주를 들고 조용히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삼촌 댁 이야기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주를 보아하니 이 사람은 약을 복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사주에는 분노 조절 장애를 포함한 아주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깊게 깃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요? 네. 단순히 천지분간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상담사의 단호한 말에 남자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숨기고 싶었던 가족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인 것을 무엇이 그리 놀랍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당신이 무언가 대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주의 주인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심하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립니다. 두들겨 맞는다고요? 혹시 이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외삼촌의 아들입니다. 외삼촌의 아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그를 때리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바로 당신의 외삼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다는 말. 그것은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광기가 폭발할 때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망나니처럼 행동할 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질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교정이 아닌 오직 힘에 의한 통제와 억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첫째 아들은 명백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며 해서는 안 될 짓과 할 수 없는 짓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방황이나 정신질환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기, 즉 무속적인 기운이 너무나도 강하게 서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당이 될 사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당의 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평범한 일반인으로서의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 안에 들끓는 강력한 기운을 올바르게 풀어내지 못하니 결국 미친 사람처럼 온갖 기행과 사고를 저지르며 다니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재수없네하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뿐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영혼에서 거세된 듯 보였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못 차릴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병입니다. 신병이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혹은 신을 받아 모시는 무당이 되는 길 외에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힘으로 다스리는 아버지 밑에서 과연 그가 무당이 되는 길을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를 어디에 조용히 가두어 놓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가두어 놓으면 좀 나아질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갇혀있는 동안 풀지 못한 분노와 광기가 응축되었다가 풀려나는 순간 더 거대하게 폭발할 것입니다.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테니 말입니다.
애초에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도박에 빠지거나 수많은 여자 문제로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를 폭행하고 나서도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거슬리게 했으니까 라고 변명할 뿐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둘째 아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생년월일도 모르는 그저 첫째의 동생이라는 정보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무언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 중에 한이 맺힌 분이 계신지 신의 풍파가 아주 거셉니다. 첫째의 사주를 통해 둘째를 비추어 보니 두 사람의 색깔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향은 정반대였지만 둘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마치 자폐 스펙트럼처럼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외부로 문제를 터뜨리고 다니는 유형이라면 이 둘째 아들은 아마 집안에만 조용히 박혀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것이지요. 형의 광기와 아버지의 억압 사이에서 둘째는 소리 없이 안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밖으로 폭발하고 다른 한 명은 안으로 골마 터지는 같은 비극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약물 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첫째의 경우는 단순한 병이라기보다는 운명에 가까운 신병이기에 쉽지 않을 것이고, 둘째는 의학적인 도움과 심리 치료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운에서는 숨이 턱 막힐 듯한 강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을 가두고 통제하려는 성향. 우리 사회가 급격한 근대화를 겪던 시절,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가부장적 아버지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분명 위대했지만 때로는 그 강한 통제력이 자녀들의 영혼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회적으로는 번듯하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습관처럼 저 아들들이 아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당신의 외삼촌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분 성향으로 보아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며 봐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자신의 일, 자신의 명예,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인생의 최우선 순위인 사람입니다. 만약 아들들이 자신의 사업이나 명예에 해를 끼칠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아버지는 즉시 아들들의 바깥 출입을 막아버리거나 사람을 붙여 24시간 감시하게 할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뚜껑을 닫아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뚜껑이 열리는 날, 단 하루라도 자유가 주어지는 그날, 억눌렸던 모든 것이 폭발하며 끔찍한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담을 이어가던 무속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의 화자가 아닌 그 너머의 무언가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당신과 이 사주의 주인공들이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핏줄이라면 사주를 통해 보았을 때 반드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이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핏줄의 연결고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아무나 사주를 들고 와서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담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이 평범한 일반인일 리가 없습니다.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마치 동네 구멍가게 사장의 사주와 거대 그룹 총수의 사주를 가져온 것과 같은데 제가 그것을 모를 것 같습니까? 결국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의 사주를 들고 온 것이었을까요? 한 가문의 비극으로 보였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하고 은밀한 진실의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신질환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격리하려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강압적인 통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잉태할 뿐입니다. 한 저명한 무속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기운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쓰나미를 한 줌의 모래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은 사라지지 않고 내부에서 더욱 거대하게 응축되어 결국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파괴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파괴가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수행이든 예술적인 창작 활동이든 혹은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은 가두고 격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풀어야 할 신성한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 광기와 고립 뒤에는 이처럼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영혼의 처절한 외침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억압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깊은 이해와 자비로운 포용에서 시작되는 것일. 오늘 우리는 성공이나 부, 혹은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통제되지 않는 광기가 어떻게 한 가정을 통째로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 가족은 매일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이태로운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시한폭탄은 다름 아닌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통제 불능의 분노, 상식을 벗어나는 기행,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혼. 가족들은 이 끔찍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의 존재를 세상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아들의 방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끓는 거대한 신의 기운, 즉 신기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한 남자와 그를 억누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아버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부서져가는 또 다른 아들에 대한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가문의 명패, 즉 가족 구성원의 사주를 들고 조용히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삼촌 댁 이야기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주를 보아하니 이 사람은 약을 복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사주에는 분노 조절 장애를 포함한 아주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깊게 깃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요? 네.
단순히 천지분간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상담사의 단호한 말에 남자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숨기고 싶었던 가족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인 것을 무엇이 그리 놀랍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당신이 무언가 대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주의 주인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심하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립니다. 두들겨 맞는다고요? 혹시 이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외삼촌의 아들입니다. 외삼촌의 아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그를 때리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바로 당신의 외삼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다는 말. 그것은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광기가 폭발할 때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망나니처럼 행동할 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질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교정이 아닌 오직 힘에 의한 통제와 억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첫째 아들은 명백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며 해서는 안 될 짓과 할 수 없는 짓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방황이나 정신질환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기, 즉 무속적인 기운이 너무나도 강하게 서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당이 될 사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당의 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평범한 일반인으로서의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 안에 들끓는 강력한 기운을 올바르게 풀어내지 못하니 결국 미친 사람처럼 온갖 기행과 사고를 저지르며 다니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재수없네하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뿐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영혼에서 거세된 듯 보였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못 차릴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병입니다. 신병이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혹은 신을 받아 모시는 무당이 되는 길 외에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힘으로 다스리는 아버지 밑에서 과연 그가 무당이 되는 길을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를 어디에 조용히 가두어 놓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가두어 놓으면 좀 나아질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갇혀있는 동안 풀지 못한 분노와 광기가 응축되었다가 풀려나는 순간 더 거대하게 폭발할 것입니다.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테니 말입니다. 애초에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도박에 빠지거나 수많은 여자 문제로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를 폭행하고 나서도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거슬리게 했으니까 라고 변명할 뿐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둘째 아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생년월일도 모르는 그저 첫째의 동생이라는 정보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무언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 중에 한이 맺힌 분이 계신지 신의 풍파가 아주 거셉니다. 첫째의 사주를 통해 둘째를 비추어 보니 두 사람의 색깔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향은 정반대였지만 둘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마치 자폐 스펙트럼처럼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외부로 문제를 터뜨리고 다니는 유형이라면 이 둘째 아들은 아마 집안에만 조용히 박혀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것이지요. 형의 광기와 아버지의 억압 사이에서 둘째는 소리 없이 안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밖으로 폭발하고 다른 한 명은 안으로 골마 터지는 같은 비극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약물 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첫째의 경우는 단순한 병이라기보다는 운명에 가까운 신병이기에 쉽지 않을 것이고, 둘째는 의학적인 도움과 심리 치료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운에서는 숨이 턱 막힐 듯한 강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을 가두고 통제하려는 성향. 우리 사회가 급격한 근대화를 겪던 시절,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가부장적 아버지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분명 위대했지만 때로는 그 강한 통제력이 자녀들의 영혼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회적으로는 번듯하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습관처럼 저 아들들이 아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당신의 외삼촌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분 성향으로 보아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며 봐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자신의 일, 자신의 명예,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인생의 최우선 순위인 사람입니다. 만약 아들들이 자신의 사업이나 명예에 해를 끼칠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아버지는 즉시 아들들의 바깥 출입을 막아버리거나 사람을 붙여 24시간 감시하게 할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뚜껑을 닫아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뚜껑이 열리는 날, 단 하루라도 자유가 주어지는 그날, 억눌렸던 모든 것이 폭발하며 끔찍한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담을 이어가던 무속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의 화자가 아닌 그 너머의 무언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당신과 이 사주의 주인공들이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핏줄이라면 사주를 통해 보았을 때 반드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이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핏줄의 연결고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아무나 사주를 들고 와서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담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이 평범한 일반인일 리가 없습니다.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마치 동네 구멍가게 사장의 사주와 거대 그룹 총수의 사주를 가져온 것과 같은데 제가 그것을 모를 것 같습니까? 결국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의 사주를 들고 온 것이었을까요? 한 가문의 비극으로 보였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하고 은밀한 진실의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신질환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격리하려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강압적인 통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잉태할 뿐입니다. 한 저명한 무속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기운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쓰나미를 한 줌의 모래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은 사라지지 않고 내부에서 더욱 거대하게 응축되어 결국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파괴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파괴가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수행이든 예술적인 창작 활동이든 혹은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은 가두고 격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풀어야 할 신성한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 광기와 고립 뒤에는 이처럼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영혼의 처절한 외침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억압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깊은 이해와 자비로운 포용에서 시작되는 것일. 오늘 우리는 성공이나 부, 혹은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통제되지 않는 광기가 어떻게 한 가정을 통째로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 가족은 매일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이태로운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시한폭탄은 다름 아닌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통제 불능의 분노, 상식을 벗어나는 기행,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혼. 가족들은 이 끔찍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의 존재를 세상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아들의 방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끓는 거대한 신의 기운, 즉 신기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한 남자와 그를 억누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아버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부서져가는 또 다른 아들에 대한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가문의 명패, 즉 가족 구성원의 사주를 들고 조용히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삼촌 댁 이야기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주를 보아하니 이 사람은 약을 복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사주에는 분노 조절 장애를 포함한 아주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깊게 깃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요? 네. 단순히 천지분간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상담사의 단호한 말에 남자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숨기고 싶었던 가족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인 것을 무엇이 그리 놀랍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당신이 무언가 대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주의 주인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심하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립니다. 두들겨 맞는다고요? 혹시 이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외삼촌의